안녕하세요. 파고다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학생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준비를 잘 했는데 마지막에 시험 직전이라든지 그때 정리를 좀 잘 못해가지고 좀 이제 원하는 점수까지 못하는 경우를 좀 봐서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기존에 했던 거에서 오답 정리하면서 그리고 좀 자주 나왔던 빈도 높았던 문제들 있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접하게 이제 드리는 문제는 좀 최종적으로 좀 시험에 좀 자주 나왔던 루틴 타입을 좀 준비해 봤어요. 저와 함께 한번 정리 잘 하시면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루틴, 본인만의 루틴이 있죠. 문제를 보면 보기를 보면서 어떤 문제 타입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 문제 보시면 동사하고 준동사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 찾고 막 이런 것도 좋아요. 원래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토익을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그 문제 이렇게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be dedicated to 보이세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PP형 오고 나서 to 다음에 뭐와? 이게 포인트죠. 그때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그렇죠. 동사 원형 아니면 to가 뭐로도 쓰여요? 전치사로도 쓰이다 보니까 뒤에 동명사나 명사 같은 게 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be dedicated to ing. 이게 떠오르셨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입을 보게 되면 비동사 뒤에 PP 오고 to 부정사 오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be asked to the schedule to the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외적으로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 편 펴놓으시고 아니면 형식별 동사 부분 보시면 분명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보자마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1번 문제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to 다음에 ing 오는 거. 요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딱 잡으시면 충분할 거란 말이죠. 요거는 이제 동명사편을 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be dedicated 얘는 어때요? 이 세 가지 다 뭐야? 뭐뭐해? 그렇죠. ing 하는데 뭐야? 헌신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 개 다 be dedicated to, devoted, committed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subject 있죠. 요거 하나 별표 다시 한번 딱 쳐놓으세요, 여러분. 요거를 가끔 여러분이 이게 형용사하고 to가 오다 보니까 왠지 to 부정사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동명사나 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명사 하기 쉽다, 어떤 ing가 나오면 ing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표현 꼭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마무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나왔을 때 최근에 학생들 보면 in addition to 이게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이걸 놓치는 경우 너무 많이 나와서 안타까웠는데 보시면 in addition to ing 그래서 외우실 때 be asked to, be dedicated to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실 때 be asked to do, be dedicated to ing 이렇게.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ing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 표현처럼 한국말처럼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절대 대충 하지 마시고 외울 때는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prior to 이건 잘 아시죠? before의 동의어. 요것 또한 전치사다라는 거.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in order to do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얘는 분명히 to 두지 않습니까?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저는 여기서 끝내지만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help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뭐가 와요? 이게 보여야죠. 그래서 문장에서 make가 어떻게 된 건지 헬프 동사는 뒤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와요? 그쵸. 여기에 원래 to 부정사 to make가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으로 make가 와도 된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가보면 보자마자 무슨 문제? 그렇죠. 접속사 문제라는 생각이 아마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 방식 이게 딱 생각이 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인은 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뒤에 뭐가 보여요? have provided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래서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 구분하는 방식으로 풀자 해서 아마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thanks to가 전치사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캐치를 조금 빠르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포인트가 personal attention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더가 붙으면서 명사가 또 왔죠.
이거 뭐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가 연속해서 나올 때는 관사가 중간에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합명사를 만들더라도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네. 이게 지금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떠오른 사람은 아마 맞췄을 거고 이게 뭔지 몰랐으면 그냥 아마 해석하다가 틀렸거나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포인트 자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포인트예요. 그래서 명사가 있고 뒤에 가서 또 명사가 있고 뒤에 동사 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일 때는 whom, 사물일 때는 which가 들어가는 패턴 생각나세요? 그래서 동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공했던 attention 이게 포인트죠. 즉 뭐예요? 그냥 접속사가 답이 아니라 전치사가 정답인 패턴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포인트를 내가 잘 잡았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단순하게 해석해서 푸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해석하는 문제만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시간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절대 잊지 않도록. 하지만 이제 문제 포인트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들은 되게 중요하니까 이건 정리해 주실 게 인데이시죠. 인데. 우리가 때문에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아마 A번하고 D번하고 몰랐으면 아마 구분할 때 조금 힘들었을 거니까 둘 다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라서 A번은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뭐라는 점에서 하고요. 이분동어는 불구하고 하실 거고 그 다음에 just as는 그냥 as라고 생각하시고 just는 일종의 부사니까요. 그래서 막 뭐뭐 할 때, 막 뭐뭐 하면서 의미까지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접속사와 전치사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 접점 부문 타입은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함정을 통해서 낼 수 있다는 거 꼭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갑니다. 3번 보시면 보자마자 동사 문제예요. 동사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수, 태, 시. 수일치는 주어 동사, 태는 수동능동이니까 목적어 유무, 그렇죠? 시제는 시간 표현, 이거 익숙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이렇게 나오니까 보자 하면서 수일치 보고 막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루틴형이라고 했죠? 보자마자 뭐가 보여야 돼요? by the time이 보였어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제일치 패턴에서 나오는 by the time이에요. 그래서 by the time 다음에 과거 나오면 뭐 생각나요? 이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제일치 패턴에서 우리가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 있죠. 뭐뭐 할 때쯤,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뭐가 오면 과거 동사가 오면 had pp가 오고 현재 동사가 오면 뭐가 와요? 그렇죠? will have pp, 미래 완료가 오죠. 이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잡아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물론 이제 by the time이 아니라 다른 접속사 형태가 왔더라도 이렇게 과거가 오면 반대쪽은 had pp가 오는 패턴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대로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스탯시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루틴처럼 빠르게 보이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더 이제 기억하시라고 하나 더 남겨놨는데 시간 접속사하고 조건 접속사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가 오면 뒤에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 현재가 오죠. 그죠? 물론 현재 완료로 여기에 have pp도 올 수 있죠. 그럼 반대쪽엔 뭐가 와요? 주어 다음에 미래가 오는 게 세트. 만약에 will이 안 보이면 어때요? 다른 조동사들이 올 수 있죠. 뭐 can이나 may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명령문의 패턴까지. 그래서 이걸 루틴화 시켜서 꼭 머릿속에 잡아 놓으셔야 돼요. by the time 패턴이 안 나온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4번 갑니다. 4번 보시면 보자마자 무슨 문제예요? 그쵸? 4개 다 부사거든요. 그래서 해석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아마 접근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ndeed, 실제로란 뜻이죠. 실제로. otherwise는 되게 중요한 단어. 토익에 되게 잘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내는 것 같아요. otherwise, 달리, 다르게. 얘 같은 경우는 접속 부사로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도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접속 부사일 때, 일반 부사 말고요. 접속 부사를 얘기할 때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생각나는데 라고 생각했으면 이거 조금은 이제 자리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부사더라도. 그 다음에 meanwhile은 그동안 한편이라는 뜻이고 accordingly는 앞에 나온 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의 의미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접근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어요? 아니 접속사인데 뒤에 얘가 동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뭐예요? 그렇죠. 부사절의 축약이라고도 하고 분사 구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접속사 뒤에 PP 온 게 우선 익숙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시간 접속사나 조건 이런 접속사들 있잖아요. 그런 접속사 시간하고 조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부사들은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때 주어가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하고 접속사 없는 쪽의 주어랑 보통 같을 때 우리가 이제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주어가 반복되다 보니까 주어 지우고 동사의 ing만 딱 씌워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접속사 뒤에 ing, when ing, while ing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능동형일 때 이렇게 그대로 ing만 딱 남거든요. 근데 문장이 만약에 수동태라면 어떻게 돼요? 주어 지우고 동사가 be 플러스 pp라서 비동사의 ing라서 being이에요. 근데 being은 우리가 생략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being을 지워요. 그래서 뭐가 남아요? 이렇게 pp가 남아. 그래서 접속사 뒤에 pp 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축약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짧게 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능동형은 잘 안 하고요. 수동형 이 패턴으로 이제 거의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표현은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형태가 구성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그대로 그냥 when ing 할 때 만약에 when pp 하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less instructed 하면 지시되지 않는다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충분히 접근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패턴형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그래서 otherwise가 붙어가지고 unless otherwise mentioned라고 쓴 거 보이세요? 여기 instructed나 mentioned나 의미는 좀 다르지만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 otherwise가 들어가서 달리 지시되지 않는다면, 언급되지 않는다면 요 정도의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위치가 지금 여거는 중간에 들어가죠. 이게 부사라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맨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루틴이니까 패턴형으로 그대로 암기해 주시고.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접속사 뒤에 ing형보다는 pp형이 붙어요. 그래서 as 다음에 discussed, 논의된 것처럼 보이세요? 그 다음에 that 나온 거 보이세요? 논의된 것보다 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덩어리체 이것들은 여러분 정답으로도 정말 많이 보이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건 꼭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사절 접속사 뒤 전면고 온 거 보이세요? 왜? being이 생략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동사 뒤에 on duty였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being이 생략되면서 on duty 같은 전면구가 내려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패턴을 지금 안 배우셨거나 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표현처럼 외우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while on duty 근무 중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 나왔었던 while on the court에 있는 동안 이런 식으로까지 좀 묶어주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무슨 문제예요? 그쵸. 이번에는 딱 보자마자 접속사 문제요 라고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을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해석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접속사끼리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what하고 that은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although because는 부사절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딱 떠올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접속사가 오면 뒤에 뭐가 와요?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해서 이 덩어리의 품사가 형용사면 형용사절, 명사면 명사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접속사인 거 100% 확신했죠 지금? 4개 다 접속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접속사 뒤에 주어 있고 be going to도 비동사 뒤에 보어까지 해서 여기까지 딱 끝나서 덩어리인 거 보여요? 근데 지금 뒤에 동사 나왔잖아요. 이렇게. 물론 여기 동사도 있지만 이거는 누구 거? 접속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장의 메인 동사는 여기 있어요. 그럼 뭐로 쓰인 거예요? 이 덩어리가? 그렇죠. 주어로 쓰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어라서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꼭 뭐처럼?
품사 문제 푸는 것처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아니에요? although하고 because는 정답이 아니다.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what 아니면 돼.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럼? 그쵸? 부사절하고 명사절 구분하는 건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명사절끼리 구분을 어떻게 해? 이게 포인트. 제가 넘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완전과 불완전. 대답 못했으면 진짜 여러분 다시 펴놓고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거든요. 명사절 포인트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 명사절끼리는 완전과 불완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종류와 불완전한 종류를 우리가 구분해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신데야. 대신 뒤에가 완전해요. 여러분 완전 불완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주동목이 필요한 문장 있죠. 그게 다 갖춰져 있으면 완전한 거고요. 주어가 없어? 아니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 뒤에는 뭐다? 완전해요. 그래서 대시라는 접속사를 본 순간 뒤에 주동목 온 거 보이시죠? 자, 그 밑에 what 보세요. what은 어떻게 돼요?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있는데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비동사 뒤에 보어 형용사 와 있죠.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보어도 있어서 완전하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대시 정답. 이게 포인트. 완전과 불완전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what하고 대세 차이점 구분해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문점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대 뒤에 분명히 불완전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그때는 관계대명사일 때. 명사 뒤에 대시 와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있죠. 그때는 대시 주격이나 목적격이라서 불완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접속사가 명사절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끼리 나오면 반드시 품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도록. 아시겠죠? 저 번외편으로 하나만 더 갈까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부사절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although하고 because 나오면.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해석하는 거죠. 부사절은 그냥 해석하면 돼요. 어차피 부사니까. 그렇게만 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오늘 지금 잘 보시면 제가 포인트를 딱딱 짚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한 포인트를 놓치셨다면 무조건 다시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아. 아시겠죠? 자, 다음 6번 갑니다. 6번 보시면 전치사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그냥 아는 게 있으면 돼요. 아는 게 있어서 보자마자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에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겠죠. 근데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단어들의 뜻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regarding은 뭐뭐에 관해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about이야. concerning이고요. 그다음에 across는 원래 across street에서 가로질러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와서 전역에. through는 뭔가를 관통해서 아니면 매개체를 통해서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어때요? 알아보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through고. not standing은 정답으로 나온 지가 좀 꽤 된 것 같긴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돼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접속사가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꼭 좀 잘 잡아주셔야 된다. 보이세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전치사나 그렇죠. 접속 부사도 된다는 거 보이세요?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어쨌든 설명이 길었는데 그냥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A와 비명사를 연결해주는 느낌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는 정보인데 뭐에 대한 정보? 토익에 대한 정보, 세미나에 대한 정보, 나라에 대한 정보 이런 거죠. 뭐뭐에 대한. 그래서 정답은 뭐가? regarding이 정답. 이렇게. 아마 다 잘 맞추셨을 거긴 한데 regarding을 몰라서 틀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패턴화 시켜서 정리를 더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across도 들어가는데 across the street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이렇게 잘 안 나와. 근데 어쨌든 뜻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가로지르라는 뜻인데 어크로스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영역이 와요, 뒤에. 그래서 나라 같은 게 와서 나라 전역에, 회사 전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동의어가 through가 아니라 throughout이에요. 그래서 throughout the country나 across the country는 같은 패턴.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답에 관련됐던 regarding 있죠, 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concerning까지는 잡으셔야 되고 about까지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난 좀 더 깊이 있게 가겠다 그랬을 때 as so나 as for.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게 여기 밑에 있는 pertinent to하고 pertaining to예요. 다시 뭐라고요? pertinent to, pertaining to. 단어 자체가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 이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고득점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 무조건 잡아주셔야 되는 전치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거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도우즈는 최근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뭐 하는 사람들일 때 쓰는 거죠. 도우즈. 그 다음에 이제 express 있죠. express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interest 가서 관심을 표하다. 그죠? 오케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 appreciation 있죠. 감사를 표하다. concern 하면 뭐예요? 우려를 표하다. 이런 단어들까지 우리가 잡아두면 더 좋겠죠. 그래서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면 express 정리된 거 찾으셔서 확인해 놓을 수 있도록 하자요. 아시겠죠? 그거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자마자 이 문제는 어떤 분들은 되게 정답 끝하고 해서 아마 extended 그냥 정답 이랬을 수 있고요. 오답 쓸리신 분은 아마 C를 써서 틀린 것 같아요. extend라는 단어 자체가 정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포인트로 들어가면 관형명이죠. 그래서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가서 정답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extended를 썼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런데 오답 얘기를 들어보면 제 오픈한 학생들도 얘기를 한 거 보면 쌤 여기 명사 들어가서 복합명사 되잖아요. extension deadline.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명사로 이게 보면 연장이죠. extension이. 그러면 연장 마감 시한이죠.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해서 구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장 마감 시한이야? 아니면 어때요? 연장된 마감 시한이야?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시면 형용사는 얘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시한이 연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감 시한 연장했어 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장된 마감 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extension을 써버리잖아요. 그럼 의미가 뭐냐면 연장과 관련된 마감 시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연장을 할 때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고하는 어때요? 그 최종 마감 시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장하기 위한 마감 시한 일정이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extension deadline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복합명사에서 앞명사는 꾸며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 따로, 마감 시한 따로, 연장과 관련된 마감 시간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형용사, 분사가 들어갔을 때 의미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가 솔직히 이 문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전에서 나올 때 보잖아요. 그러면 보기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extensive가 들어가요. 광범위한.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 되게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용사하고 분사하고 같이 나오면 어떻게 정답 찾아요? 그렇죠.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해석을 했는데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죠. 의미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형용사 우선. 근데 이거는 두 개가 아예 뜻이 완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extended와 extensive 차이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범위한이라는 단어가 정답으로 특히 더 많이 나올 거니까 extensive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할 때 어때요? 광범위한 경험. 오케이? 네. knowledge라고 해서 광범위한 지식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knowledge까지 쓸까요? 이렇게. 그래서 extensive하고 어울리는 명사 두 가지.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온 걸 적은 거야. 아시겠죠? 지금 꼭 정리 필기 하셔야 돼.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나오는 extend. 당연히 마감 시한을 연장하다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extend an offer예요. 제한하다라는 표현을 그냥 offer라고 하면 될걸. extend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시험의 정답이 extend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extension은 확장이고 거기에 숫자 같은 게 이렇게 붙으면 내선 번호를 지칭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선 번호 몇 번 이런 게 할 때 쓰는 게 바로 extension이다라는 것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extend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제가 많은 설명했죠. 왜? 자주 나오니까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8번 갑니다. 8번 보시면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동사 어휘 문제죠. 동사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동사 어휘 문제 역시 그냥 아는 거 있죠.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덩어리적으로 표현이죠. I love you잖아. 러브 다음에 힘이 잘 안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I love you처럼 이렇게 덩어리치 익숙한 콜로케이션처럼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덩어리 표현처럼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형식을 구분하죠. 우리가 1형식, 2형식, 3, 4, 5 해가지고 뒤에 구조 좀 보면서 접근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엔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어떤 패턴이야?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아는 덩어리 표현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형식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쳐다보니 비동사 뒤에 ing지만 얘가 메인 동사인 거죠, 결국엔. 그래서 이 동사에 맞춰서 뒤에가 결정이 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움찔했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왜? 뭐가 나오니까. 근데 이런 모어된 같은 이런 모어된 비교급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요게 as, 원급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나와도 적용은 똑같을 거예요. 앞에 얘를 지워요. 왜? 부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요? 부사라서 생략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뒤에 뭐가 왔어요? 형용사 온 거 보여요? 그럼 대답해봐요, 여러분. 형용사가 나왔어. 몇 형식? 그렇죠. 2형식. 형식이란 말이 용어가 조금 어색하신 분은 어떤 동사 뒤에 형용사가 바로 붙을 수 있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그래서 동사에서 여기에서 2형식 동사가 누가 있어요? prove예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의 proving. 판명되다란 뜻이죠. 판명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선 기본적인 걸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각자가 이제 동사들의 특성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 드리면 say라는 동사는 보통 목적을 갖죠. say that 이렇게 뒤에 사람 없이 이렇게 대절이 바로 붙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prove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판명되다는 뜻으로 형용사가 바로 붙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요 샘플링 그대로 해서 뭐 없다 하고 형용사. 만약에 as가 있다고 해도 없다 하고 형용사 그대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동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reach는요. 3형식 동사인데 뒤에 어떤 뭐죠? reach가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와서 어때요? 지하철역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런 말도 되는데 결론 같은 게 와서 결론에 이르다. 그 다음에 협의, 계약에 이르다 이런 말로도 써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다, 협의에 이르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고 search는 for예요. search는 뭐라고요? for. 그래서 자타 둘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선 전치사는 1순위가 for다라는 거. search for, search A for B. 같이 두 개 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그리고 자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then 뒤에 PP 온 거 보여요? 우리 앞쪽에 있었죠? 접속사 뒤에 뭐가 PP 오는 형태 생략돼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요거 봤을 때 생소하지 않았었기를 바래요.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2형식 동사를 우리가 정리를 조금은 했는데 하나 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수업 들을 때? 그쵸. 5형식도 막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저하고 수업 안 왔더라도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셨을 거니까. 그래서 2형식 동사는 be, become, remain, seem, appear 이거 보이시죠? 얘네 뒤에 뭐 온다? 형용사. 자, 근데 이제 실전에서 우리는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make, find, consider 이런 단어 보이시죠? 우선 요 네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얘네 뒤에는 형용사가 오는데 목적어가 오고 형용사죠. 목적어가 어떠한 형용사 하게 동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never leave children unattended. unattended가 방치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야? 아이들을 뭐예요? 보호, 방치된 상태로 두지 마. 이 말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해석 방식까지. 우선 종류가 중요하니까 종류 꼭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9번은 보자마자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어휘 문제죠. 명사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 어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선 동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명사가 주어면 주어 동사, 만약에 목적어면 동사 뒤에 목적어일 테니까. 해석해서 풀 때 그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물론 이 문제처럼 이렇게 뭐예요? 전면구가 와서 이런 거니까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기본 의미부터 여러분이 접근해서 아셔야 되는데 permission은 허가 승인이죠. permission은 reputation은 명성, qualification은 자격, delegation이 제일 어렵죠. 근데 시험에 연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단어로 요즘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표 단위란 뜻도 있고요. 위임.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표 단위였는데 최근에 시험에는 항상 위임이란 뜻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런 뜻을 다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제 뜻은 아셨으니까 들어가면 됐겠죠. duty는 기본적으로 뭐야? 의무란 뜻이죠. 근데 duty가 업무 있죠. 담당 업무를 지칭할 때도 우리가 써요. 왜?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 일이니까. 그래서 일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reduce, 슈퍼바이저의 업무 있죠. 업무량을 뭐 할 수 있다?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일에 뭐예요? 업무의 허가, 명성, 자격, 뭐예요? 위임이죠. 제가 제 일을 제 조수한테, 그죠? 네, 제 조수한테 일을 위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뭐예요? 그렇죠? 일을 덜게 되죠. 제가 직원을 만약에 부린다고 해봐. 직원한테 일을 주면 내가 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delegation이 정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명사 제가 써놓은 거 옆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막 써놨죠. 왜 그러냐면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했을 때 permission은 허가 승인인데 permit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얘가 가산명사로 증이에요. 증. 허가증. 그래서 parking permit에서 이렇게 아니면 일하면 어때? work permit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건물 허가증 같은 거 할 때 building permit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permit이라는 명사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reputation은 보통 for가 들어간다라는 거. qualification도 for, 뭐뭐에 대한 자격이니까. 근데 제가 이게 requirement를 같이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 맞긴 한데 requirement는 뭐야? 회사 같은 데서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qualification은 뭐예요? 내가 갖춘 자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서 한번 써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는 형태로 자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delegat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가 패턴이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A to B예요. A를 B에게 위임하다. 시험에는 계속해서 수동형으로 거의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수동형으로 제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be delegated to 보이세요? 또 to 나왔네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예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delegate이 명사로 대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 마무리가 되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어휘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부사죠. 부사 어휘 문제는 지금 이 부사 어휘 문제는 딱 이렇게 나왔을 때 뜻만 알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부사 위치가 맨 끝이라서 수식이 딱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가끔 보면 부사가 중간에 위치할 때 있죠. 그럼 부사가 뭘 수식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랑 중간에 수식할 때랑 수식 구조가 수식하는 패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사가 뭘 수식하는지 항상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걸 잊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perceptive, 인식하는 거죠. 지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늦는 지각 말고요. 지각,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escript,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할 때 이렇게 문제 푸실 때 막 한국말로 정확하게 이 뜻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percept, 그 다음에 description 뭐 이런 단어들 아시잖아요. 그 뉘앙스만 잡으셔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ambitious, 야심찬 거고 이 단어 좀 어렵죠. anonymously, 익명으로란 뜻이에요. 익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했을 때 이미 complete를 수식하죠. 그래서 complete 뭐예요? 완성하다죠. 완성. 그죠? 완성하다도 되는데 원래 또 뭐 또 있어요? 그죠? 작성하다의 뉘앙스도 전달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완성밖에 안 떠올라.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틀리셨다고 하면. 그래서 완성하면 지각적으로 완성시켜? 기술적으로 완성시켜? 야심차게 완성시켜? 이 뭐지? 아마 이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석을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private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설문조사했던 거 보이세요? 그래서 설문조사 작성하는데 몇 분 걸려? 이런 얘기 했고 이 설문조사는 뭐다? private하고 뭐란 얘기예요? complete. 설문조사가 complete 한다는 건 완전히 작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작성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익명으로가 되겠죠. 정답은 D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부사는 아는 게 힘이라서 그리고 부사 공부하실 때 항상 부사하고 동사하고 묶여진 애들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막 그거를
그런 뭐 책을 만약에 단어장 사가지고 막 그런 거 외우는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본인이 공부하실 때 복습하다 보면 동사고 붙어 있는 부사들이 보여요. 그거 위주로만 좀 공부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까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파트 6 들어갑니다. 파트 6. 자, 파트 6는 무조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올라갈 때 좀 한 번쯤 이렇게 좀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구간이 6가 안 될 때거든요. 그래서 6는 무조건 해석을 잘해서 문맥적인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6 풀 때는 고민 없이 들어가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예요? 고맙다 그러죠. 뭘 참석해서 최근 인터뷰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부 어때요? vacancy는 공석이죠. 우리가 말하는 공석하면 뭐 떠올라요, 여러분? 오프닝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죠. 비어있는 일자리 같은 거를 오프닝이나 vacancy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 기쁘다고 그러죠? 뭐야? I can tell you. 너한테 이런 말해도 기쁘다 하면서 들어가는 동사인데 시제예요. 그래서 파트 6에서 시제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 인터뷰는 했어요. 그러면서 너한테 offer you the position. 그 어때요? 너한테 그 포지션을 제공하는 거를 결정이죠. 근데 결정할 거야? 했어. 이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참석해서 고마워. 우리 결정해서 네가 됐어. 이런 얘기하는 거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과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미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완료는 그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현재 완료가 좀 어려우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예요. 현재 완료는 그거. 조금 너무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냥 해석해서 접근해도 괜찮아.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때요? B, C죠. 그러면 뒤에 뭐 왔어요? 투부정사 와서 decide to do니까. 정답은 그래서 B번이 정답. 이렇게. 그래서 너한테 우리가 제공하기로 이미 결정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들어간 글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못 잡았으면 뒤에 가다 보면 충분히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 보시면 should로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이걸 가정법 미래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가정법 미래. 잘 보세요. 원래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다음에 동사원이형이에요. 요게 도치되면서 요게 지워지고 요거하고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가정법 모른다, 도치 모른다 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괜찮아. 단 뭐만 기억하냐? 이렇게 should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만약에 네가 동사한다면 이렇게만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800점이라 고득점 반 학생들은 분명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저게 어떻게 도치돼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 혹시란 말을 더 넣어주시면 좀 더 좋아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뭐 한다면 우리의 이 제안을 accept,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뭐야? would like 뜻이 뭐죠, 여러분? want예요. would like 뭐라고요? want, 원하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투부정사 하기를 원한다. move from, 어때요? 현 부서에서 어디 다른 부서로 9월 10일 날 이동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때 컴마 찍혔죠. 그래서 9월 10일이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행사를. 그래서 9월 10일은 너한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뭐를 위해서? 너의 너의 부서가 뭐 할 수 있도록 find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너 다른 부서로 가. 그러면 그 자리 비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뭘 찾아? 그렇죠. 대체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12번은 replacement가 대체품이죠. 원래 동사 replace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replace A with B. 되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썼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품인데 사람도 돼요. 그래서 대체자도 된다라는 거. 우선 요걸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자마자 리플레이스먼트로 좀 갔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이 다른 단어 뜻까지 잘 잡아보면서 이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래서 리플레이스는 교체품이나 교체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뜻도 다 알고 계셨죠? 그거까지 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replacement 있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successor예요. success가 우리가 알고 있는 succeed 있죠, 여러분. 계승하다란 뜻이라서 요게 후임자예요. 그리고 반대 개념은 전임자. 요거는 독해할 때 정말 많이 나와요. 인사이동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꼭 잡아주셔야 돼. 오케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이제 시험에 만약에 정답으로 나온다 그러면 2가 포인트예요.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 할 때 솔루션 2. 그 다음에 디파처는 출발이란 뜻인데 우리가 보통 출발 2시간 전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때 여기에 before나 prior to 들어가가지고 묶여진 표현으로 보일 거예요. 요거까지.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전달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적어놨으니까 요거까지 잘 마무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넘어갈까요? 그리고 나서 13번 삽입이에요. 자, 그러면 삽입 문제를 풀 때는요. 앞에 내용이 뭐가 있었고 막 전체적인 걸 막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냥 앞문장에서, 이게 앞문장이 좀 길긴 했죠. 근데 앞문장에서 했던 말만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혹시 이거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너 이렇게 해. 그래야 너네 부서에서 너 대신 사람도 구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3 이제 말 그대로 삽입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보기를 읽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너한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4가지 패턴이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조금 애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뒷문장을 무조건 봤어야 돼요. 뒷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Official Announce, 공식적인 발표가 뭐야? 정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를 왜 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삽입 문제 풀 때는 앞문장 보시고 문제를 푸시고 만약에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뒷문장까지 비교. 그것도 안 되면 진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앞문장의 포인트 아니면 뒷문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왔어? 네가 뭐예요? 공공연하게죠. 공공연하게 너의 의도, 계획을 뭐야?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Keep this offer confidential. 기밀이란 뜻이죠. 기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괜찮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누가 봐도 B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미시버는 디지털 방송이죠. 방송이 더 좋은 화질과 음질을 제공한다는데 이 얘기는 뭐 전혀 생뚱맞죠. 전혀 상관이 없었고 이력서하고 커버레터가 나오다 보니까 커버레터가 혹시 그쵸 자소서예요. 우리말로 뭐다? 자소서. 자소서가 나오다 보니까 좀 괜찮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은 지금 좀 말이 안 되죠. 이미 다 제출해서 이제 그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D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겠다. 그리고 나서 또 14번에 어휘 문제가 나왔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근데 지금 보시면 부사인데 얘가 뭘 수식해야죠. 제가 중간에 들어가면 뭘 수식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고맙게도 respond, 일형식 동사 보여요? 응답하다, respond to.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해? 이게 포인트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팅크가 원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오벌리는 정답으로 나온 적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몹시 over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뜻은 그래도 알고 계세요.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그 다음에 formally, 공식적으로 답변할 때 어떻게? 공식적으로 답하다? 괜찮죠. 이미 괜찮아 보였었고. 근데 유감스럽다는 상황이 나올 지금 상황이 아니죠.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더 접근하지 않아도 formally가 정답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고 제가 만약에 확신을 가졌잖아요. 답을. 그러면 뒤에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나머지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파트 6는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 이미 여러분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다음에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해 또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는 제발 정독해서 해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 7, 삼중 지문이에요. 그러면 삼중 지문은 어떻게 풀어야 했을 때 그렇죠. 이제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셨으면 지문이 길고 복잡할수록 개괄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만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힐 파머스 마켓 무슨 시장이 돌아온대요. 뭐 시장이 뭐 오일장이 돌아온다는 얘기인가?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가 발표하게 되게 기쁜한데 이런 내용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발표하나 보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그냥 내용 파악만. 그래서 올해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언제 이런 막 나오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갑자기 스페이스 1, 2 이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갑자기 스페이스 1, 2 그 다음에 3 나오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들어가면 좋죠. 이런 얘기 할 때 꼭 뭐라고 해? 이게 뭐냐면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이즈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아, 이거는 어때요? 공간 예약하라 뭐 이런 내용인가?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파악은 그러면 첫 번째 지문 파악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도 같이 보고 들어가면 좋거든요. 했을 때 보시면 보자마자 너한테 뭐예요? 컨택한다고 그러죠. 뭐 한다고? reserve. 그러면 이건 안 봐도 뭐예요, 여러분? 그쵸? 아마 상인이, 그쵸? 상인이 어때요? 그 주최 측에 연락해가지고 저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문 가면 또 뭐라고 나왔어? 이름이 반대로 바뀐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I'm glad that 해놓고 나온 거 보여요? 괜찮나 본다는데 이거 but 보여요?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네, 없어 자리.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 행사를 하는데, 그죠? 네, 그 시장을 열어가지고 거기 하는데 그 시장에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어때요? 신청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이메일은 뭐다? 거절, 자리 없어요라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걸 파악하고 들어가면 문제 풀 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지문이 쉽고 어렵고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무조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에 맞춰서 들어가요. 15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imply라는 단어가 about 나오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또한 mention 나오고 about 나오고 또 나오니까 recreation center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게 딱 포인트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15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가 하필 사실 확인 추론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기를 어느 정도 읽고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머 마켓은 포인트 자체가 전체적인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사람 이름 나왔죠. 아까 보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때요? 이 사람이 오거나이즈를 할 수는 없죠, 시장을. 이 사람은 지금参가 신청했던 사람이잖아, 아까. 그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 아, 일주일? 그죠? 네. 위크엔드군요. 주말 내내네요, 이거는. 그래서 주말 내내 지속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찾으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 어텐션. 많은 어때요? 미디어 관심을 받았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야? 몇 년 동안 열렸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중요한 건 문제 보기를 먼저 봤으면 어느 정도 기억은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올라갔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첫 번째 아까 봤을 때 올해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었죠. 1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면 쉬운데 어려웠던 이유가 내용 자체가 뭐 정답하고 매칭된 게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지만 지금 올해 돌아왔다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몇 년 동안 열렸다 이런 말을 못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좀 잡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근거가 없었는데 뒤에 가서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 educate in years past 몇 년 동안 열렸단 말 보이세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열렸구나에 대한 근거가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번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해서 올라가서 풀었어야 좀 더 유리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16번은 조금 더 나았죠. 왜 그러냐면 얘기는 되게 범위가 되게 크죠. 그죠? Farmer Market이라는 것 자체가 타이틀이기 때문에. 근데 Recreation Center는 뭐예요? 세부사항 내버렸죠. 그래서 일종의 세부사항 문제니까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들어가서 뭐예요? 레크리에이션을 찾는 거예요.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가서 찾아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레크리에이션 센터 앞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센터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포인트 자체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에 보면 플리즈 보여요? 이렇게 단락에 나와가지고 명령문 나오면서 딱 포인트 줄 때 있죠. 되게 중요하죠. 왜? 이거 기억해달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Recreation Center 여기 또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During the event. 이벤트 동안에는 뭐야? 문 닫을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센터 옆에 뭐 위치해 있던 공간, 앞에 있는 공간 뭐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거기가 지금 안에서 한단 말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서 맞춰져 있던 거라서 요거를 보셨어야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B번이 it will not be accessible이죠.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야? 마켓 동안에. 그리고 가끔 실수하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it이라고 써 있는 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시장인가 막 이런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지금 마켓 동안에 어때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네? 막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이 it은 분명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센터야. 그렇죠? 네, 그걸 절대 잊지 않도록. 솔직히 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이거를 모르더라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 어려울 때 있죠. 어려운 시험지 풀 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it이 뭘까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이번에는 according to the notice. 뭐라고요? notice. 그러면 첫 번째 지문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죠? 네. 그리고 때 where 어디에서 어때요? 페스티벌에서 음식을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 이 문제 되게 어려웠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와 음식이 포인트가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음식하고 구매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어야 정답을 잘 찾을 수 있었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진짜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문제 읽을 때 대충 읽은 학생들 보면 세 번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는 두 번째나 세 번째쯤 나올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딱 노티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티스를 봤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티스, 이게 지금 첫 번째가 노티스였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area farmers and small restaurants are invited to 그 다음에 come and set up a booth라고 나온 거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sell 나왔네. sell. 그 다음에 produce가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그 다음에 prepared food를 만약에 가공식품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미 준비된 음식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이라는 단어와 이 부분을 봤어야지만 푸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질문에서 아까 노티스를 봤습니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계 문제를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을 느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푸드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었고요. purchase는 뭘로 표현했어 아까? 셀로 대체해가지고 정답이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때요? 거기 그 시장에서 다 구매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면 from anywhere 괜찮아 보였죠. 근데 중요한 건 inside center예요. 센터 문 닫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도 아니죠. 그 부스 열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행사에 있는 그죠? 이렇게 at the event, at the market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행사장에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공간에서든 구매 가능하다 해서 정답이 C가 될 수 있었던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었네요. 자, 그 다음 18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키워드가 뭐에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인 거 보이세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봐야 돼? 그쵸? 첫 번째 이메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메일에 포인트가 있구나. 물론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글 쓴 데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자체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할 때 어느 정도 봤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지문이 뭐 그렇게 길지 않고 짧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그냥 보면서 들어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문을 아까 어느 정도 읽은 상태고 안 읽었던 부분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문제를 그냥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도 차면 정답 A네요. 그쵸? 저하고 똑같이 느낀 거예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쵸? 글을 써서 포인트 우리가 아까 잡았던 부분을 보면 뭐예요? 몇 년 동안 했단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smaller display space have been educated in years past. 지난 몇 년간은 적합했지만 내 사업이 이제 커졌어.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 더 좋은 더 큰 공간이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에 다 참여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답이 여러분 A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정말 고맙죠. 확실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보기를 다른 것도 아마 읽으면서 여러분이 확인은 했겠지만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했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통 삼중 지문은 연계가 몇 개예요, 여러분? 보통 2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연계가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연계가 안 나온 건 느낌이긴 하지만 연계 문제 타입으로 좀 풀긴 했죠. 아까 1번 문제 풀 때 어땠어요? 첫 번째 지문하고 첫 번째 이메일 지문 해가지고 2개 비교해서 확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아마 연계로 낸 것 같기는 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한 문제는 잡았는데 어쨌든 한 문제가 안 나왔죠. 그리고 보기가 너무 땡큐죠. 19번. 이미 연계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느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냐 이 사람이 지불하는 게 reserve와 space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잘 맞추셨겠지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틀리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요청하는 거는 뭐였어요? reserve 1 해놓고 one of the space, 3 spares였어요. 그죠? 그래서 3가 얼마야가 포인트여서 여러분들이 찾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3를 보게 되면 얼마였어요? 175달러. 아마 이걸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두 번째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but 이라고 했었죠. but 하면서 너한테 알려준다고 하면서 어때요? 없단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거를 잡았어야지. 근데 뭐라고 그래? still 보이세요? 하지만 안 돼. 근데 여전히 이건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페이스 2 에어리아는 자리가 있단 얘기니까. 그러면 스페이스 2가 얼만가? 그것만 여러분이 접근해서 마무리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2는 얼마예요? 125달러.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125달러에서 B번이 정답.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겠네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3중 지문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쭉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최근 그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학생들의 조금 공통점을 보게 되면 시간 조절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시간 조절만 좀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틀려도 되니까 나는 어때요? 쉬운 거,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를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고 복잡해요. 지문도 안 읽혀. 그러면 넘어가야지. 그거를 가지고 막 계속 낑낑대다가 시간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저와 함께 정리를 했는데 지금 조금 본인이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것만 좀 찾아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나 봤으니까 막 던져버리고 이런 거 말고요. 아시겠죠? 그것만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희가 다음 적중 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